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한 페이지 마음 챙김이라는 책입니다. 주디스 올러프 지음, 이은경 옮김, 갤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새해 첫날부터 1년 동안 하루에 한 쪽씩 읽으면서 마음을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는 책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365편의 짧은 글을 통해서 매일매일 흐트러지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애로움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세상에 보호받고 있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연민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실수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자신보다 남을 연민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더 연민의 감정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연습 과정입니다. 자기 연민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매일 한번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끄고 산책을 즐기거나 친구에게 짜증내지 않은 스스로를 칭찬해처럼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에게 관대해지며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생성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킴으로써 행복감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이처럼 태도는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렵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걸 멈추고 싶다면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과의 교류에 지쳐서 누군가의 초대를 거절했다면 자책하지 말고 혼자 시간을 갖고 긴장을 푸는 것도 괜찮아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제쳐두고 영화를 봤다면 게으름을 피운다고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영화를 봤으니 잘했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이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삶의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태도를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어려운 관계를 겪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자랐다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옹호하거나 존중해 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느낌과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해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민감함을 존중하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하고 맙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 지금은 자신이 빛나고 번영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나 자신을 지지하는 경이로운 삶을 창조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뭔가가 아닌 나를 움직이는 뭔가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숨어 있을 자신의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포함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목소리는 제쳐두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열정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삶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감정과 변화의 파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열정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잡동사니를 청소해야 합니다. 무질서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집중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책상이나 머무는 자리가 깔끔하면 생각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주위에 널려 있는 물건들은 압박감을 줍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주변이 단순하거나 간소할 때 더 능률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이 지나면 봄맞이 대청소로 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점차 따뜻해지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바닥을 쓸거나 닦고 옷장과 서랍을 정리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청소하고 헌옷을 기부하며 잡지나 신문을 치우고 지갑을 뒤져 오래된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리창이 반짝거리도록 닦는 것도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면 인생의 잡동사니를 정리할 힘을 얻고 우리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꿈은 무의식이자 직관입니다. 때로 꿈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펜과 함께 침대 옆에 놓고 잠들기 전에 현재의 고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알맞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들과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은 문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몇 분 동안 조용히 꿈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억나는 정보를 기록하고 생활에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별 의미 없는 꿈이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번의 작은 휴식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하루 종일 여러 번의 작은 휴식을 통해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자신을 밀어붙이는 대신 피로를 푸는 일종의 레시피로 매일같이 짧은 틈을 만들어 전열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정을 살펴 한숨 돌리는 순간들을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연에만 맡긴다면 아마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분이라도 스스로 멈추도록 계획을 짜면 안도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련한 자유로운 시간에는 산책을 하길 추천합니다.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미니 휴식 시간을 계획하면 부담을 덜기 때문에 더욱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성장할 거라는 다짐도 필요합니다. 인생은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유아기부터 마지막 여정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순간이 숨쉬고 마음을 열고 감수성을 연마할 기회를 줍니다.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매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삶의 모험에 긍정하며 기꺼이 도전해야 합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활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충만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떠안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그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린 다음 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속으로 3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라. 몇 초간 멈추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 깊게 내쉬면 됩니다. 그 다음은 불편함이 자신의 몸을 떠나 공기 중으로 완전히 흩어지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온전합니다. 몸의 통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통증이라는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체를 돌봐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만성적인 육체적 또는 감정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어떤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남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악의 사태를 상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다루기는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두려움까지 떠맡아 자신의 공포를 부채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극도의 피로로 이어질 뿐입니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놓아주고 용기를 키우는 것이 감정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금전적인 부족함이나 외로움과 같은 자신만의 두려움을 5가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 중 하나를 놓아주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재정적 안전을 제공하는 알맞은 직업을 찾을 것이다. 또는 나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할 것이다. 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두려움을 놓아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이 오고 가듯이 삶에는 주기가 있고 우리의 성장의 단계마다 경험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순환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앞두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굴곡이 자연의 변화가 주는 장엄함처럼 아름답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간다면 삶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몸의 감각 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과 싸우거나 통제하려고 애쓰거나 불평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친절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래나 과거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란이나 역경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년 365일을 긍정적인 기분과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멋진 1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